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한번 되새겨 봐보면 우리가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였지. 한 점에서 만날 때, 평행할 때, 꼬인 위치. 오케이? 그 다음에 평면과 직선 사이의 관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위에 있을 때, 평행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오케이? 그리고 평면과 평면 사이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평행할 때, 뭐 할 때? 한 교선에서 만날 때. 오케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야. 이때의 각을 구할 수 있네. 이때의 두 직선의 각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고, 이때의 평면하고 직선 사이의 각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고,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게 우리한테 목표예요. 오케이? 이제 이 세 가지를 할 거야.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봐봅시다. 첫 번째는 두 직선의 이루는 각이에요. 당연히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각은 너희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어. 그지? 근데 꼬인 위치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렇게 해요.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 L이고 N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이게 이제 꼬인 위치예요. 위치에 있으면 L 위의 점 O로 위의 점 O로 N을 평행이동시켜요. 오케이? 그래서 평행이동한 직선을 L'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N'이라고 한다면 L과 N' 사이에 값이 사이, 이거 사잇 값이지. 이거 맞냐? 사익각이야. 사익각이야? 사익각이잖아요. 잇각 같지? 아무튼 이 사이의 값이 우리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이루는 이 꼬인 위치의 각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직선에 L이 있고 꼬인 위치의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N이 있어. 그러면 L 위에 있는 어떤 점 O를 한 점을 그냥 찍은 거지. 그래요? 그러면 얘로 이 N을 뭐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평행이동 시켜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네.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러한 직선이 되겠네요. 얘가 평행이동한 거야. N'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이각이 꼬인 위치에서의 각이 되겠습니다. 두 직선 사이의 각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그 밑에 문제 한번 봐봤더니 우리가 이제 AB랑 DH의 각을 구해주겠습니다. AB랑 DH의 각을 구해주겠습니다. AB를 평행이동시키겠네요. 그럼 사이각 뭐가 돼요? 90도가 되는 거지.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90도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AC랑 FG예요. AC랑 FG. 이 두 직선이 만나게끔 만드니까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오네요.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이잖아. 몇 도예요? 45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쉽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행이동해서 각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 봐봅시다. 두 번째는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에요. 오케이?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실제적으로 영도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냐. 우리가 이제 뭐 영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평면 위에 직선이 있을 때 각을 구하래. 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잖아. 오케이? 이런 경우는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떤 경우만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런 경우예요.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평면 알파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이각을 어떻게 정의해 줄 건가라는 거야. 평면 알파와 알파 있었구나. 알파와 직선 L 사이의 사이각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구해주냐면 이 만나는 점 O가 아닌 다른 점 위에서 직선 우리가 이제
평면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교점을 O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교점이에요. 이거는 길게 글로 쓰진 않을게. 근데 이 O가 아닌 다른 점 P가 있겠네요. O가 아닌 다른 점 P가 있을 거야.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P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이게 이제 H가 생기겠지? 그래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그럼 H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 OH를 연결한 이 길이에 대해서, 이 선분에 대해서 사이는 각, 이 생기는 각, 이것을 직선과 평면 사이의 각이라고 정의 내릴 거예요. 오케이?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 점 H와 O를 연결한 이 선으로 만들어진 각이지. 그지? O가 아닌 다른 점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는 게 핵심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은 어떻게 될까요? 수직은 어떻게 돼요? 수직. 그렇지. 그냥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그러면 정의를 내려야 돼.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지 않냐? 그지? 이 수선의 발을 내린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이제 내렸을 때 5가 됐을 때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좀 말해주는 게 애매하지 않냐? 오케이? 그래서 수직이라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평면과 알파와 직선 L에 대하여 알파와 L이 수직이다 라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이거예요. 이 위에 알파 위의 직선 직선과 L이 직선 L이 수직이에요. 오케이? 이미 알파 위의 직선. 그러면 평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평면을 만들었어요. 이 알파라는 평면이 있는데 얘가 수직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평면 위에 어떠한 직선하고도 뭐가 되면 돼요? 수직이 되면 돼요. 오케이? 평면 위에 어떠한 직선하고도 이 직선 L이 수직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임의의 알파 위의 직선과 오케이? 직선 L이 수직이면 알파와 L이 평면과 직선 L이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떠한 직선, 모든 직선을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밑에 것을 증명할 거예요. 뭐냐면 결국 어떤 두 개의 직선만 있으면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직선만 있으면 수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의 서로 다른 두 직선 MN의 교점 O를 지나고 MN과 각각 수직이면 그래요? MN과 각각 수직이면 직선 L이 평면 알파와 수직임을 보이시오 라고 했지? 이 문제 있잖냐? 증명하는 이 문제 있지? 학교 시험에 열의 두 학교가 나와요. 오케이? 그 정도로 중요한 정리야. 이 정리거든? 그러니까 모든 직선에 대해서 보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만 가져와도 그거에 대해서 수직임을 보여도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평면을 가져왔어요. 평면 위에 어떤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있어. 얘를 이제 평행이동해서 어차피 만나게끔 만들 수는 있지 않냐? 어차피 이제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니까 어떻게든 만날 거야. 근데 이 교점에 대해서 직선 L이 있어요. 이렇게 L이 있어. 그러면 직선 L이 있는데 얘가 M하고도 수직이고 N하고도 수직이에요. 오케이?
m하고도 수직이고 n하고도 수직이야. 그러면 뭐에 대해서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면 알파에 대해서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에 대해서만 수직이면 이 평면에 대해서 L이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 이것은 증명해 볼게요. 봐보자. 우리가 이 점을 O라고 했지. 그럼 봐보자. 우리가 이 임의의 직선을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직선을 가져올 거냐면 어차피 수직인 두 직선 M하고 N하고 평행한 직선은 의미가 없지 않냐. 오케이? MN과 평행하지 않은 직선 MN과 평행하지 않은 직선 K라고 할까? K에 대하여 K하고 뭐가? L이 수직임을 보이면 충분해요. 오케이? 증명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제 평행하지 않은 직선을 하나 가져올게요. K라는 직선을 가져올 건데, K라는 직선을 이렇게 가져올게요. 얘를 K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 말도 적어 주어야 하는데 K가 반드시 O를 지나는 건 아니지 않냐. 그지? 그러면은 K를 평행이동해서 무조건 O를 지나게끔 만들 수는 있지. 그래요? 그 말이 이제 필요한데 그 말은 그냥 안 적을게요. 오케이? 말을 최대한 줄일게. 그러면 그 평행하지 않은, 그냥 이렇게 할까? O를 지나는 직선 K에 대하여 K가 L과 수직임을 보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해줄 수 있냐면 M, K, L을 지나는 직선 하나를 잡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O를 지나지 않고 얘를 K 직선 S라고 할까? 새로운 직선 S라는 것을 잡아줄 수 있어. 이 세 개의 직선과 평행하지 않은 세 개의 이 M, N, K, 직선 MNK와 평행하지 않고 점 U, 또 이렇게 쉬웠다. U를 지나지 않는 직선. 지나지 않는 직선. S에 대하여. 오케이? S에 대하여 이것을 보일 거예요. 수직임을 보이기 위해서 봐보자. 한 점을 찍을 건데 L 위에 U가 아닌 점 A라는 점을 찍을게요. 오케이? U가 아닌 점 L 위에 U가 아닌 점 O가 아닌 A 점이 있고 O에 대해서 점과 점 O에 대해서 대칭 점 A'을 찍자라는 거야. 오케이? 대칭인 점 A'을 찍어줬어. 이게 이제 정확히 대칭인 점이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떤 점들을 잡아줄 거냐면 직선 M하고 직선 M과 S의 교점을 P라고 하고 직선 K와 S의 교점 Q라고 하고 직선 M과 S의 교점 R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점들을 뭐라고 놓는 거냐면 P라고 놓고
Q라고 놓고 R이라고 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삼각형을 만들어 봤더니 AP랑 PA'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봤더니 두 삼각형이 합동이야. 수직이잖냐? 길이 같고. 그지? 이 삼각형에 대해서 APO랑 A'P'O라는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지? 그지? SAS 합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ARO랑 A'RO도 합동이야. 그렇지? ARO랑 A'RO도 합동이야. 그러면 어떠한 사실을 하냐면 대응되는 변은 길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지? 공통변에 대한 길이에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무엇을 연결할 거냐면 AQ랑 A'Q를 마지막으로 연결할 건데 AQ랑 A'Q를 마지막으로 연결할 거예요. AQ랑 이 길이랑 A'Q를 마지막으로 연결할 거야. 이것을 연결할 거야.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지? 그래요?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면 여기 안에 생기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합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 각은 몇 도가 되겠습니다? 9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 K에 대해서 L이 수직이 되는 거지? 오케이? 이 말을 이렇게 적을게요. 이 말을 적을게. 우리가 이제 삼각형, 이걸 좀 생략해서 좀 적을게. 삼각형 APO랑 합동이야. 삼각형 A'P'O가 그 다음에 삼각형 ARO랑 합동이야. 삼각형 잠깐만. A라고 했는데 ARO A'RO가 합동이에요. 즉 무엇이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삼각형 APR하고 합동이야. 삼각형 A'P'R하고. 오케이?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이도 같아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AQ의 길이랑 A'Q의 길이도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되는 거지. 삼각형 AQO랑 합동이 되는 거야. 삼각형 A'QO가 합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게 이제 합동이 됐으니까 뭐와 뭐가 9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각 AOQ랑 각 A'OQ가 같아져서 얘가 90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즉 무엇과 무엇이 수직입니다. L과 K가 수직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느 정도 이제 아까쯤 설명했던 것을 이제 식으로 표현해 봤어요. 알겠지?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것들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부피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A, B, C, D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부피를 구한다라는 건데 삼연체잖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특징들을 어느 정도 확인해 봅시다. 봐봐.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지?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지. 그지? 그러면 이제 봐봐. 보조선을 하나 그을게요. AN이라는 보조선을 그을 거고 ND라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줄게요. 오케이? 그러면 잘 봐봐.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네. 그지?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하고 무엇을 생각해 봤더니 이 직선이 이 평면 위에 한 직선하고 수직이야. 그지?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 한 직선하고 수직인데, 이 직선 있잖냐, 이 직선. 이 직선이, 보조선을 하나만 더 그을게요. 지금, 잠깐만. 길이가 10, 9, 8이야. 그리고 AD랑 MN이 수직이고 BC랑 AD가 수직이에요. 조건이 지금 다 표시되어 있지? 그러면 이제 이 직선하고 얘가 지금 수직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이 직선하고 얘랑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건 안 되지. 그지?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을 생각을 해주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지금 수직이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수직이에요. 근데, 봐보자. 얘가, 지금 조건이 지금, 잠깐 봐보자. 3연체 이놈의 부피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9고 8이고 AD랑 조건이 하나가 없어. AD랑 BC가 수직이요? AD랑 BC가 수직이에요? 이 조건을 계속 못 찾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지. AD랑 BC가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있지. 그러면 봐봐. 이 직선에 대해서 이 평면 위에 두 직선과 수직이야. 얘랑 얘가 지금 수직이지. 그리고 이제 조건에서 AD랑 BC가 수직이에요. 그럼 이 평면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네요. 그러면 이 AND라는 평면하고 BC가 수직이 되겠어요? 오케이? AND라는 평면이 BC랑 수직임을 보일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BC랑 AD랑 수직이야. 첫 번째. 두 번째, BC랑 MN이 수직이에요. 그러면은 평면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하고 BC가 수직이지. 그지? 그러면 이 평면과 뭐가 수직이 되겠습니다? BC가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놈의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무엇을 이놈을 밑면으로 생각할 거예요? AMD를 밑면으로 생각할 거야. 그러면 이제 밑면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9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36이지. 36을 기준으로 지금 딱 절반으로 나누면 수직이잖냐? 이게 높이야. 5예요. 그래? 이게 높이인 거야. 5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쪽에 부피를 구해주면 36 곱하기 5 곱하기 3분의 1이고 반대쪽 또한 똑같이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지. 순간 이제 아까쯤에 조건을 못 봐가지고 이 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봤더니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이면각인데요. 이면각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케이?